가장 유명한 게 4% 법칙이에요. 4% 룰이라고도 하고 이게 미국의 이제 엔지니어 출신 재무 설계사인 윌리엄 뱅겐이 쓴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완벽한 이론은 아닌데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만약에 은퇴 시점에 4%를 인출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출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처음에? 예. 예? 처음에 있잖아 4%를 인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놓은 전체 그쵸. 이제 자금이 있어요. 예, 만약에 1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첫 해는 4천만 원 인출할 수 있겠죠. 4% 인출한다. 예, 그렇죠. 근데 4천만 원에다 그 두 번째 해에는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 있는 투자 잡학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구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완연한 가을이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여름 바지 입다가 좀 쌀쌀해져서 네. 그 그러니까 춘추 바지, 봄 가을 바지를 꺼내고 마이라고 그러나요? 그 자켓도 양복도 이제 우리 남성 얇은 거. 약간은 그 여름은 그게 없잖아요. 그 예. 뒤에 이 뭐죠 맞아요. 되는 게. 예. 근데 춘추는 하는 게 예. 더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춘추복을 입고 왔습니다. 교체로. 아,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알쓸투잡 오늘의 주제는 저와 이상건 전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이게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 진짜 심각한 예. 이게 웃으면서 할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죠. 제가 웃는 이유는 해법도 없고 해법 없죠, 솔직히. 예. 솔직히 없죠. 예,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완벽히 고치는 것도 있지만 문제 해결할 때 네. 문제를 더 악화되지 않게 하는 거. 아마 네. 고령화로 인한 안 좋은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고 방식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 방금 살짝 언급했지만 고령화인데요. 예. 이게 왜 해법이 없냐고 보면 고령이라는 게 평균 연령이 늙어가는 건데 그렇죠. 해결하려면 필연적으로 아이가 이제 많이 나야 되죠. 엄청 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요원하니까 예. 의학 기술은 발달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출산율이 0.8명인데 그 세계 인구학자들이 우리나라 출산율 보고 거의 경악을 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너무 안 나니까 정상처럼 보이지만 익숙해져서 네. 인구학자들은 자본주의 역사상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네. 거의 경악을 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네. 고령화고요. 고령화의 리스크를 해결하는 거 좋아요. 해결은 큰 목표지만 예. 우선적으로 부작용과 그렇죠. 이런 예.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중에서도 현재,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그러는 게 예. 장수 리스크와 또 현실적으로 이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려면 현실적으로 돈이 얼마나 많아야 개인 차원의 대응. 예, 돈이 많아야 되는지를 네. 얘기하는 공식이 있어요. 좋아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좋아요.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뭐 고령화 수준, 예. 현황 어느 정도입니까? 2022년도 고령자 통계를 지난 9월 29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3년 뒤인 2025년에 드디어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 즉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5분의 1. 예, 국민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사회에 3년 뒤에 드디어 일본에 뒤이어서 우리가 도달을 합니다. 앞에 이렇게 5명이 딱 걸어가면은 저기 어르신 하면은 한 분은 이제 한 분은 반드시 65세 보는 거죠. 65세 예. 이상이라는 그래서 이제 이 겁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말로만 했던 장수 리스크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로 거의 표면화될 거고 각 개인들에게도 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후 자금 같은 거에 대해서 지금은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만 이제 노후 자금 마련이 노후 자금 은퇴 자금에 대한 이제 사회적 관심이 네.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장수 리스크, 예. 뭐 재무 설계, 은퇴 설계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정의를 좀 하고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요? 이 경제적으로 정의라면 응? 자신이 예상하는 혹은 사회적으로 예상하는 평균 수명보다 보다. 실제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네. 경제적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예. 너무 오래 살아서 증가하는 비용 분담 때문에 생기는 리스크를 장수 리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재정, 나의 네. 뭐 돈이 요 네. 정도 나이까지로 커버로 생각을 했는데 예.
더 살아버리면서 발생하는 위험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수 리스크의 최종적인 최악의 결과는 은퇴 파산하는 거죠. 은퇴 파산. 나는 살아 있는데 돈은 다 떨어진 은퇴 파산이 되는 건데 네. 이게 왜 우리가 장수 리스크가 자체가 실제로 많이 존재하냐면 사람들은 자신이 실제 사는 것보다 더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 오래 사는 것이 그런가? 아니에요. 그래요? 더 예. 오래 살지. 왜 그러냐면 예.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뭐 기대 수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평균 수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기대 수명이란 것은 뭐냐면 영세 아이가 0세의 출생아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이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태어난 아이가 몇 세까지 살 거냐.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기대 수명, 뭐 평균 수명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기대 여명이에요. 예. 기대 수명은 2020년 기준으로 여성들이 86.5세, 남성은 80.5세인데 기대 여명으로 가게 되면 더 길어요. 기대 여명이란 건 뭐냐면 현재 40세다. 그럼 40세까지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앞으로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 다 빠진 거예요. 예. 그죠? 우리 기대 수명, 평균 수명에는 태어난 아이 기준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기대 여명은 지금까지 살아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60세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0년도 남자들의 기대 여명은 23.4세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한 3세 정도 더 많아져요. 네네. 여성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기대 수명은 80세인데 예. 기대 여명으로 보니까 83세네. 그쵸. 남성은. 그러니까 네. 40대로 가게 되면 거의 40대 여성들은 90세까지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현재 우리가 2020년 여성분들의 기대 수명이 86.5세니까 예. 여명은 더 길다고 보면 90이 찍힌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난 80대 중반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의 다 여성분들은 제 생각엔 40, 50대 되면 거의 90 정도까지 세우셨는데 문제는 이 기대 여명이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의학이 그렇죠. 발달하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보통 한 2.5년에서 2년 늘었으니까 또 10년 지나면 또 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오래 살면서 생각하는 리스크가 굉장히 자신의 생각보다 강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장수 리스크 다른 위험 뭐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위험한 은퇴 준비라는 예. 걸로만 보게 한정을 예. 하겠습니다. 예. 경제적인 문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40대 50대들이 가장 이 장수 리스크의 큰 걱정의 대상인데 항상 이럴 때 우리가 그 뭐 모델 예, 그렇죠. 일본이잖아요. 일본 예, 어떻게 예. 했니? 뭐 일본은 어때? 뭐 일본은 그쵸. 뭐 버텼잖아. 예, 그렇죠. 일본의 진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그 어르신들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분들이 그렇대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아프거나 일찍 죽을 것 같은 거 걱정을 하는데 네. 나이를 먹어가니까 이분들의 걱정은 어떤 걱정이냐면 지금은 내가 이러다가 너무 오래 사는 거 아니야? 네. 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분들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장수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오랜 기간 네. 우리의 삶의 리스크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든 버텼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사실은 일본이란 나라 자체는 지금 침몰하는 거함에 가깝죠. 거의 그러니까 네. 사실은 거의 난파된 경제로만 놓고 보게 되면 네네. 사실은 그냥 간신히 버티는 그동안 너무 벌어놓은 게 뭐 나라가 많다 네. 보니까 버티는 거지 사실은 지금만 이거 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일본 경제가 굉장히 우리가 세계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 과거의 위험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사실은 굉장히 형편없는 거죠. 근데 이런 조사를 또 보면 재미난 게 네. 영국 노인들도 그런 영국이요? 영국에 많이 드신 분들도 이제 오래 사는 걸 걱정하는다고 그런 거 조사를 제가 또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데 문제는 이게 고령화가 되게 되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네.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뭐 자꾸 정치인들은 지금 연금 더 주자고 막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이 비용의 분담이 곧 닥칠 거예요. 한국 사회에. 일본도 한 건가요? 연금 개혁을? 다 했죠. 네. 연금 개혁을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연금 개혁은 더 많이 내고 덜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죠. 네, 이거밖에 없고 이것은 이미 일본과 네. 그 유럽 국가들이 다 걸어온 길이고 네. 한국도 걸어갈 길이에요. 이것은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국가가 우리들의 노후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적어지고 국가가 원하는 건 개인들 스스로 더 노후 준비를 많이 하게끔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건 정해진 건 시간 문제일 뿐이죠. 예. 자, 오늘 아까 이제 초반에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준다고 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실질적인 이야기가 뭐냐? 장수 리스크를 대비하려면 일단 지피지기잖아요. 예. 내가 지금 여기가 끝나고 몇 살 사는데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되고 예. 그 공식 같은 게 있는 겁니까? 예, 그게 가장 유명한 게 4% 법칙이에요. 4% 룰이라고도 하고 이게 미국의 이제 엔지니어 출신 재무 설계사인 윌리엄 뱅겐이 쓴 논문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완벽한 이론은 아닌데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만약에 은퇴 시점에 4%를 인출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출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처음에? 예. 예? 처음에 있잖아 4%를 인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아놓은 전체 그쵸. 이제 자금이 있어요. 예, 만약에 그런데 10억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첫 해는 4천만 원 인출할 수 있겠죠. 4% 인출한다. 그렇죠. 음. 근데 4천만 원에다 그 두 번째 해에는 4천만 원에다가 플러스 물가 상승률을 더하는 거예요. 예. 감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천만 원 물가 상승. 왜냐하면 1년 동안에 화폐 가치를 또 지켜줘야 되니까. 음. 그렇게 돼서 이제 인출해 나가는 거고. 근데 물가가 지금은 고물가지만 우리도 한때 거의 그쵸. 0%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 이제 그냥 4천으로 사는 거야. 4천만 원 사는 예,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은 30년간을 설정한 거예요. 30년 동안 내가 은퇴 파산이 되지 않고 네.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 돈을 뺐으면서 내가 해도 그러니까 내가 그 10억이 있다 그러면 연간 4천만 원씩 플러스 물가상승 감안한 걸 계속 빼서 30년 동안 나는 내 돈이 고갈되지 않는다라는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식과 채권에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 주식과 채권에 50대 50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거고. 이 돈은 뭘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10억 원 가지고 5천만 원, 그러니까 5억은 주식 S&P 500에, 500은 주채. 아, 그 큰 목돈은 투자를 계속 돌리고. 그렇죠. 투자를 한 거죠. 그냥 예금만 넣으면 이거 더 일찍 고갈이 돼요. 네, 일찍 30년 고갈이 못 가요. 되니까. 못 가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져간 거예요. 이를테면 대공황이라든가 미국에 네. 20년대, 30년대, 70년대 미국 10년 동안 주식 헤맸었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시기에. 이런 네 가지 전제를 포함해서 내가 4%를 내가 주식과 채권에 넣어놓고 예. 50대 50 넣어놓고 4% 그다음 물가 상승률을 2000년도부터 반영해서 계속 인출해 나가면 예. 내 돈이 30년 동안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4%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뮬레이션 만든 여러 거죠. 가지 사례를. 계속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예. 시뮬레이션을 계속 해가지고 예를 들면 1920년도부터 76년도까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20년도부터 다시 30년, 21년도부터 30년, 22년부터 3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뮬레이션 한 거죠. 그게 4자다. 예, 그게 그래서 4%다. 4%를 인출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30년간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처음 접하지만 특히 이 그 원래 벌어놓은 돈으로 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 투자 수익률도 얼추 4%가 넘는다는 그 가정이 있었나 보네. 예. 그래야 빼먹어도 일부가 사실 채워지고 이거 빼어도 우리가 일부가 이제 약간 채워지고 이러지. 백테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계속 그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계속 해보는 거죠 통계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예. 당신이 4%다. 만약에 만약에 내가 10억이 있으면 당신이 4천만 원 빼고 2000년도에는 물가상 감안해서 4천만 원 플러스 물가상승률을 해서 계속 30년 동안 다시 하면 난 4천만 원씩 계속 쓰더라도 예. 얘도 좀 늘어나고 예, 예. 고갈되지 않는다는 네, 거예요. 내 목돈도. 돈이. 예. 이게 뭐냐면 미국처럼 대공황과 같은 시기가 10년 동안 있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어도 이런 최악의 상황이 있어도 그렇게 4% 버틴다. 이처럼 버틸 수 있다. 30년간. 이 이론인 거죠. 여러분 4%는 이제 상수 디폴트 값이지만 예. 우리 개인에 따라서 두 개의 변수를 지정해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한 달에 얼마 쓰는가잖아요. 예. 그거를 어느 큰 목돈에서 4% 곱해서 그쵸. 나온 값이니까 예. 이제 내가 정해놓고 얼마를 모아야 되느냐 요거를 또 설정해야 될 단계가 그쵸.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내가 근데 나는 뭘 한 300만 원 정도 쓰고 싶어. 네. 그럼 난 목돈이 얼마 있어? 이렇게 계산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역으로 가야죠. 이건 이게 4%니까 4%의 역수는 25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1 나누기 0.04 하면 되니까 네. 25배가 되니까 지금 뭐냐면은 1년치 그 300만 원을 그 1200만 원 300만 원 곱하기 25 1년 하면 그러니까 연간 3,600. 3,600이 되잖아요. 네. 여기다가 25배 20배 해야죠. 곱하면 네. 9억 원이 있으면 나는 월 300씩 쓸 수 있어. 고갈되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근데 그럼- 단 전제는 그거죠. 네. 주식과 채권의 절반씩 넣고. 그 9억을. 네, 이게 이제 미국의 사례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4% 룰이 아니라 3% 룰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더 좋았다는 거죠. 네, 제일 그러니까 이제 좋았으니까 미국이. 한국은 아마 우리나라는 4% 룰이 안 돼. 고갈이 안 되려면 수치가 더 낮아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2008년에 1000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몇 그래서- 년이 흘렀는데 지금도 그래서 이건 2000이잖아요. 이게 미국 사례고 네. 미국 사례고 이게 이제 재미난 게 미국의 젊은 밀레니얼 세대의 파이어족들이 이 4% 룰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기 은퇴하려고 그러면 얼마가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냐면 100만 달러 10억 모아서 파이어 하자. 네. 이 파이어족 이런 것이 미국에서 유행했었죠. 그때 얘기할 때 이 4%를 25배의 법칙을 가지고 계산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아두는 그 돈이 계속해서 그 주식 채권에다 넣으니까 걔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좀 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4% 룰의 그 대상은 미국 증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게 음? 미국의 이제 S&P 500 ETF랑 음?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있으니까 예. 이제는 그런 거 활용하셔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할 우리나라에서도 수가 할 수 있고요. 있죠. 예. 이제는. 예.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예. 그 앞서서 뭐죠? 우리가 300만 원을 쓴다고 한다면 9억이 있어야 된다고 예. 했잖아요. 어쨌든 뭐 예입니다, 여러분. 네. 그럼 은퇴 땡 하는 시점에 9억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 그 300 빼쓰고 4% 빼쓰고 9억으로 예. 주식 채권 하는데 이거 너무 큰데요? 그러면 이거 월 200으로 낮춰야 되고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좀 사실은 비현실적.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네. 9억 원보다 더 적은 금액이 있어도 300만 원이 가능해요. 그 근거를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있어요. 네. 국민연금에 한 100만 원 받으시면 300 중에 해결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월 200만 만들면 되니까 이거 한 6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큰 돈이지만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4% 룰이나 25%의 법칙은 사실 같은 건데 이것들은 뭐냐면 3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일정 금액을 쓰는 거잖아요. 네, 네. 거기에 그러니까 맞춰 일정 사는 금액을 거죠. 쓰는데 나이가 들면 생활비를 많이 쓸까요, 적겠을까요? 그거 케바케 아니에요? 케바케? 아니에요, 줄어들어. 이거는 케바케? 미국에서 된 예. 연구, 경제학자들의 연구, 영국에서 된 연구, 일본에서 된 연구, 우리나라에 저희 옛날 밴드 분석했던 거 보게 되면 네. 노후 생활비는 반드시 줄어요. 네,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예, 저희 생활- 부모님 예. 봐도 예,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심지어 이렇게 뭐 어떤 기관에서는 10년 단위로 거의 60%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건 좀 많은 것 같고 네. 하여튼간 많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 4%룰 같은 걸 적용하게 되면 돈이 남아요.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대공황에 10년이 포함되어 있고 네. 70년대 오일 스티브 쇼크, 프레됐는데 스태그플레이션. 이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걸 80년대 이후로 보게 되면 하락장이 3년 이상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쵸. 내 목돈에. 그러니까 뭐냐면 아. 80년대 이후에 미국 증시에 대한 우리가 그 자료들을 보게 되면 3년 이상 하락장이 없었어요. 다 3년 되면 다 반등했었어요. 아무리 길어도.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대공황이나 스태그플레이션만 안 오면.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낮게 하셔도 네. 이 법칙을 활용하셔도 아마 은퇴 자금이 30년간 고갈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뭐 3층 구조 연금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예. 국민연금, 또 개인 퇴직연금, 또 개인연금, 또 이렇게 주택연금도 있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요즘. 플러스 예. 주택연금까지 합치면은 실은 월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요 연금으로 커버를 치면 그렇죠. 최초에 내가 지금 야 9억이 어떻게 마련해? 근데 훨씬 줄어들겠네요. 훨씬 줄어들죠. 만약에 네. 뭐 주택연금도 내가 한 100만 원 받는다. 네. 그러면은 뭐 1,200만 원 곱하기 25, 네. 25배 하면은 뭐 3억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뭐 개인연금도 더 있다. 네. 그렇게 되면 더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만 그 3억을 주식 채권 여기서는 어쨌든 연 4% 이상은 내야 돼요. 그렇죠. 수익률은. 여기서 이제 네. 전제가 미국 증시에 50대 50으로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미국 오케이, 증시와 오케이. 미국 채권에. 네. 예, 요 전제를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알겠습니다. 이미 성큼 다가온 노령화, 고령화고요. 당장 저와 이상현 전무도 지금 짜야 돼요. 이 4% 룰에 네. 지금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를 우리가 비관보다는 이거 파이팅으로 봤어야죠. 이거 그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네. 오히려 저는 이런 계획을 한 번쯤 세워 보시는 게 네. 현실적으로 현재 소비라든가 투자 같은 걸 또 재점검하는 기회가 되니까 이 공식 이용해서 한 번쯤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알쓸투잡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상건 전무 보내드리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령화됐나 느끼게 하는 노래를 우리 제작진에서 띄워줬는데요. 이 노래가 처음 나온 거는 1990년이라고 하는데 예.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많죠.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고령화냐? 제목이 바뀌어야 되죠, 지금은. 예, 지금 어느 80대 노부부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혹은 네. 나중에는 90대. 네. 1990년 김광석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듣겠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